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익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 뭐 흔한 이슈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차이가 뭐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재개발 사업, 요거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하나. 주택 재개발 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시행되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2003년 7월 1일이죠. 정확히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 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정비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준공, 청산까지. 그랬을 때 재건축과 다른 점은요, 안전진단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안전진단밖에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는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도시 재개발법을 원용해서 도시재개발법이 왔어요. 이게 도정법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또 넘어온 게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재건축. 요거는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도정법으로 하나로 묶어졌죠. 요게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입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법과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소리냐? 재개발과 재건축은 엄격히 말하면 다른 분야예요, 사실. 근데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은 엄격히 보면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일단은 필수 항목을 아셔야 되는데,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3,000평이에요. 3,000평 이상. 그리고 선택. 요건데 이 주거정비 지수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이 막혀버렸죠. 이 주거정비 지수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와서 실제로 재개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웠었습니다. 주거정비 지수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완화가 됐죠. 재개발 사업 및 정비 계획은 현재 도정법, 도시 및 중앙정 정비법에 근거하면은 현재 정비 사업 유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5가지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기본계획은 없어졌고요. 과거에 계속 시행되던 진행되던 것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되는 곳이 바로 방배동 지역. 방배동 지역 같은 데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방화 뉴타운, 마곡 단지 바로 옆에 방화 뉴타운이 있는데 거기 지역들이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천호 뉴타운이 지금 해지가 됐는데 천호 7구역까지 중에 1, 2, 3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해제가 됐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이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고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죠. 수정 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그러면 재건축 기본계획, 재개발 기본계획 다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뭐가 문제냐면 성남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요 근래에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분당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장, 신상식 성남시장에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해서 지금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것이 설립돼야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재개발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돼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행자 지정에서 쭉 가게 되죠. 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이건 조합 설립 인가를 말하죠.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시공사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고 철거 착공 준공 입주 그리고 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재건축은 보시면은 기반 시설이 그냥 양호하다. 기반 시설이 아까는 불량한 게 아니고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가 똑같아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데 노후 불량 시설물이 있는 곳, 기반 시설이 불량한데 노후 시설 불량물이 있는 곳 건축물이 이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진단 하나 차이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안전진단이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이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자체가 이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돼서 목동에 최초에 이 안전진단이 완화되지 않았을 때는 목동에 7단지인가 8단지 여기만 안전진단 통과했고 나머지 다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 지역이 이제는 달라졌죠. 그래서 전부 통과가 되고 만약에 과거같이 정밀 안전진단을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압구정동이고 어디고 통과할 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전진단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유명무실하게 통과 의뢰로 지금은 됐습니다. 전에는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2013년 이후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예요. 재임시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3곳밖에 없었을 만큼 어려웠었습니다. 아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뭐 통과가 그냥 통과 의뢰로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은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통과 의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약 한 10년이 평균 11년에서 12년이 걸렸어요. 평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안전진단 차이만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그런데 이 자율주택은 뭐 배제하고 요거는 투자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고요. 그럼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마찬가지로 사업에 유명무실해요. 왜냐하면 제초안 똑같이 재건축에 적용되는 제초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래 가로주택을 하려면 가로주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주택이 즉 모아 주택과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서울의 경우예요. 서울시의 용어입니다. 서울시의 용어. 지주공동사업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수의 지주들만 있다고 하면 그네들끼리 합쳐서 이제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에 이제 제가 썼던 2020년의 책은 바로 예 중에서 요것이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되면은 바로 정비사업이 5년에서부터 약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어디서부터 가요? 여기서부터 가요. 조합설립인가서부터.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은 아무래도 과거 같으면은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쨌거나 신속통합기획을 해도 1, 2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출발점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로주택, 모아주택은 뭐냐면 여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요거를 같이 해요.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버려요. 여기에 건축 여기서. 그러니까 2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이주철거가 가까워지는 거예요.